자, 대통령 부부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 국정 쇄신에 또 요구도 많은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또 이야기 들려주실 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네, 자 처음 여기 스튜디오 바뀌어 첫 출연하신 처음이에요. 거죠? 아니 네. 스튜디오 바뀌기 전후를 막론하고 그렇습니까? 이 뉴스토마토 채널에 나오는 네. 게 처음인데 네. 늦게 나왔지만 앞으로 불러주시면 종종 나오겠습니다. 아유, 저희야 사실 네. 항상 듣고 싶고 모시고 싶은 분이신데 네. 바쁘시고 또 요새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당 대변인을 맡고 네. 있고 당정 관계를 비롯한 여러 네. 이슈들이 있으니까 방송에 나가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 생각들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좋은 말씀 들었어요. 네. 모든 정치를 한 사람들은 이념 지향성과 당파성이 있다. 정파성.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정치 고관여자, 정치부 기자를 했었으니까 네. 그때는 그냥 이념 지향성이 강했는데 네. 지금 당직을 맡고 당 대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정 부분 드리는 말씀은 정파성이 좀 포함되어 그럼 당연할 있다라는 걸 수밖에 없죠. 네. 저 전제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저희 뭐 토마토에서 모실라 해도 국민의힘 이제 관련 뭐 당직자라든지 아니면 또 예. 평론하시는 분이 잘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예. 거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저를 지지하는 맞습니다. 사람들만 강화할 게 아니라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가져오는 게 제가 당직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보수 정당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 항상 뭐 정치권에는 집토끼, 뭐 산토끼, 그렇죠. 들토끼 논란이 예. 있잖아요. 저는 집토끼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 나갈 생각도 나갈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물론 그분들 맞아요. 더 열심히 예. 맞아요. 고려해야겠지만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많은 방송에 나가서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오늘도 좀 심도 깊은 좀 네. 질문 또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눈에 띄는 게 저는 너무 잘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여야 의정협의체 예. 공식적으로 정식 출범을 했는데요.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출범 자체가 성과죠. 그렇죠. 이건 저제 못하다가. 출범 예.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과고요. 네. 여기 참여한 분들이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라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 자체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의료 개혁 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제가 여의정협의체인데 네. 사실 의사협회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 비판이 있어요. 전공의들하고 그렇죠. 학생들. 네. 전공의하고 이제 의사협회가 참석을 해야 네. 대표성이 더 강화되는데 이면택 의협회장이 최근에 탄핵됐잖아요. 맞습니다.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그동안 강경 일변도에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네. 하나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야당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지금 결국 여야 의정이 아니에요. 여의정이에요. 그렇죠. 어제 뭐 이게 저기 플랜카드엔 여야 의정이지만 야자를 빼야 야당이 안 왔어요.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게 여야 의정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당이 먼저 언급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출범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단체의 대표성이 적다는 이유로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이 참석해서 아하. 우리의 레버리지를 높이면 의사단체들도 올 수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텐데 지금 야당은 이 여야 의정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은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해결하려면 다 모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네.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예. 자, 이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후폭풍이 좀 거센데 예.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도 많이 받으셨고 제가 방송에서 그렇죠. 대변인 말씀하신 거 제가 많이 보긴 봤는데요. 이거 다 만족했다 그러면 네. 제가 양심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근데 이 기자회견과 담화에 대해서 기대했던 수준이 뭐 사람들로 좀 다를 거예요. 네. 기대 수준이 낮았던 사람도 있고 컸던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기대 수준이 낮았던 분들은 대부분 우리 정당이나 국민의힘 저 정부 국정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 수준이 낮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뻔해. 아하. 이렇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 그 정당 지지자나 윤석열 정부 지지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뭔가 좀 더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서 민심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기대 전체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원내에서는 이번 그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논평이 있었지만 당 전체를 대표하는 당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없었거든요. 네. 또 한동훈 대표도 이 기자회견에 대한 자체 평가보다는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늦게 나왔죠. 하루 늦게. 그런 메시지를 담았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이번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이 기자회견이 사실은 월말이나 순방 후에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땡겨졌어요. 당겨졌죠. 혹시 급조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좋은 변화라면 급조냐 아니냐 이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 월 말에 했던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훨씬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의사 결정이 뭐 급조했다라는 평가를 하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해서 당겼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사실 이게 목요일 날 열리면 KBS 9시 뉴스 단신으로 긴급 편성된 거 보고 알았어요. 원래 월 말에 개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급조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월 말에 해서 이게 좀 이 이슈를 뒤로 막 밀어놨었던 것보다는 좋았다. 근데 그게 이 말 좀 하기 그렇지만 연습도 좀 하고 준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은데 조금 연습 안 했다는 느낌이 반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할 수 있다. 정말 진솔한 태도로 설명하면 내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습은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자회견이 오래 진행될수록 본인의 그 원래 모습이 좀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대통령께서 워낙 좀 이렇게 격이 없으시잖아요. 그 격이 없는 모습이 다소 좀 무례한 모습으로 비춰진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인에게 그만 좀 할까? 질문 그만 좀 받지. 뭐 이런 것들은 평소에 대변인과 이렇게 있었을 때는 대변인도 대통령께서 나를 좀 그래도 좀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생중계 카메라에서 잡히다 보니까 내외신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저러면 둘이 있을 때는 어떤 거야 이런 그러니까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를 좀 살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에 여권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감찰관 이 공감대는 커진 것 같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뭐 할 것 같은데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감은 안 되는 겁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더 커졌죠. 거죠. 위원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왜냐하면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한 번도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 유효하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고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3자 추천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이게 특검 사안이냐? 그러니까 이게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사인 시절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검찰 조사를 했고 그 명품백 수수는 복잡한 사안이 아닌데 이걸 특검에서 뭐 하냐 이런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요. 여하튼 여기 이제 민주당이 여러 특검 사안 중에 2개로 제안하고 제3자 특검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 민주당이 밝히는 제3자 특검이 그러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제3자 특검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더라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무제한 비토권을 갖는다. 이러면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공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 검찰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거는
반대 입장으로 생각하면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아하. 일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검해갖고 혹은 아하.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공천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그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음흠. 저는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하자.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원내 의원이라면 검토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공천 개입은 절대 안 공천 된다. 개입과 관련해서는 당이 받아들이기 아하. 어렵죠. 그 혹시나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거부권 행사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사에 돌아온다면 특검법이 네. 이번에는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얼마 정도 될까요? 지난번에 최소 소국 내표였잖아요. 최소 내표. 예. 저는 이번에도 뭐 그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엔 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리고 뭐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걸 특검까지 갖고 가고 그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 이 부분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어려운 생각합니다. 것이다. 자, 어쨌든 지금 명태균 게이트 사실 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얘기를 좀 시작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이제 17%입니다. 지난주 보면 그것 때문에 뭐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한 거 아니냐 분석도 되고 있는데 결국은 특별감찰관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좀 활동을 자제하는 거 네. 이걸로 모든 이슈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된 이 그런데 이 모든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 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검해야 된다고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왜 계속적으로? 특검 안 받냐? 예. 이게 제가 생각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60% 정도가 특검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내놓더라도 특검이 아니면 이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예를 들어서 국정이 최소한으로 돌아가려면 그래도 30% 넘는 지지율은 그러니까요.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네. 이 정도를 회복하는 데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 지지자들조차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 10명 중에 6명이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만 놓고 본다면 그 6명 이탈한 사람 중에 일부를 데려오면 30%가 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기 네. 때문에 이 정도의 해법이 나온다면 일정 정도는 우리 당에 대해서 떠났던 윤석열 지지자들이 네. 그래도 좀 돌아올 수 있지 돌아올 않을까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적쇄신 주장을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럼요. 하셨고 어느 정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강기훈 씨라든지 뭐 네. 강훈 사장 후보 그 두 정도만 지금 보이는데 좀 더 인적쇄신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생각하고요. 된다. 그리고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이제 강제적으로 넌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네.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용기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 양식이 돼야죠. 네. 강훈 전 비서관이 네. 관광공사 사장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사장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저는 강훈 전 비서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강기훈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직이 됐다고 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거취로 인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면 본인이 그만두죠. 그리고 대통령 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날로 사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그렇죠. 법적으로 그날로 예. 사표 써도 징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된다고는 하지만 예, 정지가 징계 되죠. 절차 마무리되면 본인이 그 다음 날로 발로 사표 써야죠. 그렇죠. 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네. 자, 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지금 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네. 용산 이전하면서 지금 계속 뭐 녹음을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무속 얘기도 나오고 명태균 씨가 시켰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어쨌든 그게 좀 졸속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변인님? 그런데 박 앵커님 네.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55% 된다고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용산 이전 잘못했다. 용산 졸속 이전했다. 이런 얘기 나왔겠습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러면 예.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매일 아침에 했었던 도어 스태핑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서 아. 적어도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소통하고 국민과 네. 더 가까이 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용선 이전 잘했다고 굉장히 칭찬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졸속 이전과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고 계속 있는 나오는 거고. 거죠. 예. 이 졸속 이전이라는 건 약속한 거를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네. 이게 질질 끌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존중합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국정을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정성을 갖고 좋았다면 졸속 이전 논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좀 그런 아쉽다. 부분들이 좀 아쉽지. 명태균 씨의 뭐 조언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요. 된다. 왜냐하면 네. 역대 대통령 누구도 청와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했었고 공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실행한 게 명태균 씨였다면 모든 국정 전반에 명태균 씨의 이 목소리가 숨어 있다는 거 그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관계 또 질문을 이번 기자회견에 나왔지만 네. 일하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답변이기도 하고 또 한동훈 대표도 비슷하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관계 뭐 가장 근처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언론에서는 나쁘다, 네. 좋다 이렇게 계속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그 두 분의 주관적인 네.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밖에서 봤을 때 과거보다는 과거 이 상태가 이렇게 관계가 좋진 않다. 아하, 누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여기서 두 분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소통한 사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저도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없는 건데요. 네. 그런데 문제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정치하기 전에는 이분과 이분이 굉장히 친하고 아주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앙금이 있었구나. 그런데 또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면 같은 편으로 모여서 더 큰 공동의 적을 향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최근의 상황이 그렇다고 봐요. 결국에는 윤한 갈등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이 분열하면 정권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우리 지지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할지도 그렇죠.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예, 있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사감 같은 거는 얼마든지 묻어둘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지지자들 또 막 갈라져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 지지자, 또 엄청나죠. 대표님 지지자. 네. 그 더 어쩌면 제가 그 유튜버들 좀 이렇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개인적 그렇잖아요. 느낌인지 아니, 몰라도 유튜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게 있잖아요. 예. 유명 유튜버가 우리가 그러면 뭐 한동훈 대표가 그 후보가 되면 찍나 안 얘기했죠. 찍나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저도 내부에서 때리는 타격이 네. 훨씬 더 충격이 크더라고요. 아하. 맨 처음에 저도 정치할 때는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다 친윤이었습니다. 같은 예. 친윤이었죠. 뭐 예. 그때 친윤 아니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정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뭐 여러 방송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성공, 저는 지금도 성공을 위한 네.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비판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보수 맞냐, 뭐 국민의힘 대변인 맞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제가 좀 마음의 상처가 그렇죠. 되죠. 저와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궤를 일정 부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되고 네. 그걸 통해서 보수 정권이 재창출돼야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데 우상향하지 못하고 우하향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이제 대통령실과 대통령께도 전달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배신자나 아니면은 뭐 진짜 보수 맞냐라는 프레임을 갖고 비판하시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주제를 좀 틀어서 민주당 얘기 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생중계 얘기가 지금 한동훈 대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15일 금요일에 선거가 있는데 대변인 생각 어떻습니까? 생중계. 뭐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네. 이거는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유력 대권 후보 사실 누가 뭐라도 지금 여의도 대통령으로 네. 군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그 생중계를 통해서 공개됐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 못지않게 이명박 박근혜 전 네. 대통령 공개됐죠. 그렇죠. 예.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이게 뭐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도 과거에는 뭐 다 공개하라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 입장 변화에 따라서 일관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민주당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뭐 충분히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뭐 지금 얘기를 하지만 무죄 나오거나 또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오히려 생중계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피선거권과는 그 관련이 없지만 죄가 있는 죄가 건 있는 맞잖아요. 거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뭐 네.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만 사법적 판단으로 1심에서 저는 분명히 1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형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은 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 사과드려야죠.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실제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0.73%포인트 차이로 엇갈렸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후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1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신하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80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이제 사실은 선거 3일 남은 상황이에요. 예. 수목금이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긴급 대책회의 소집했다고 지금 네네. 알고 있는데 어떤 좀 이야기가 좀 오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법사위원들 만나는 거니까 네,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법리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해서 예. 그걸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그 생중계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런 생중계 전례가 있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다만 민주당이 뭐 1000만인 서명운동 예. 아니면 장외 집회를 통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해동도 지금 얘기가 됐어요. 네. 되고 있는데 이거는 25일 날 또 이것도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요 1심 선고 이후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만나게 될지 만나게 된다면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저는 예. 2차 선거 후에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절대적으로 공고한 네. 당대표 지위를 가질 수 왜냐하면 없기 1심이 때문에 뭐 확정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만나야 하고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난다면 제일 큰 이슈는 저는 의료개혁, 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그렇죠. 예. 빨리 야당이 들어와서 여야가 같이 이 의사단체들을 협상장으로 끌어오자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12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 편성해야 됩니다. 네. 그 관련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거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할 당선된 얘기가 이후에 큰일 났어요. 예. 여야가 어떻게 이 네. 초당적으로 대미 외교의 전략을 짜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얘기하고 국정 운영하는 거 이끌어가는 거 두 여당 야당 대표님도 빨리 좀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마 국민들 많은 분들이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변인님 자주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